안녕하십니까. 이존 패스 인강드림 민법 강의하는 이종환이라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된 SBS 뉴스 기사가 2023년 11월 15일 났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또 우리 또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한 기사여서,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사여서 또 급하게 카메라를 켜서 내용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목부터 볼까요? 임차권 등기 놓고 절박한 세입자끼리 갈등 두 번 온다. 살벌하죠. 자, SBS 등 모든 뉴스 매체들이 무단전제를 언급한다고 해서 링크만 표시해 놨습니다. 자, 링크가 클릭이 안 되면 네이버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뉴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기사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해하시려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월세입자,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집주인, 임대인이죠.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월세 하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좀 액수가 크죠. 줬다가 나갈 때 돌려받죠. 그런데 을이 그 주택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집이 경매가 된다. 그럼 당연히 을은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회수해야 돼요. 이때 을은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선순위 권리자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다 배당을 받고 나서 남는 걸 배당받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주택 임차인이 적어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뭐로부터? 주택의 경매대가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 주택의 인도, 주택을 점유하는 거죠.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요거는 새로운 집주인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대항이라고 하는데 그 대항 요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임대차 기한이 끝나고 을이 나가려고 하는데 갑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을은 이제부터 좀 심각해지죠. 왜냐? 이사를 나가는 순간, 아까 대항 요건 중에 하나가 주택의 인도잖아요. 인도가 점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나간다는 건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도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에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 중에는 신청 못합니다. 또 그 주택 등기부에 주거용 건물이죠. 임차권이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등기소에 촉탁을 해서 그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 이사를 가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만 해놓고 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을이,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에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줘요. 기각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을 이전에 그 주택에 살던 종전 임차인,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이미 병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에 을이 신청을 했는데 이미 그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을을 안 받아준 거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는 이게 일몰 일권주의 때문이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근데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일물일권주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나아가 우리 하나의 부동산의 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일물일권주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자가 또 뭐라고 썼냐 하면 어떤 법원은 기각을 하고 어떤 법원은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들쭉날쭉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법원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할까? 일단 대법원 등기예규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또다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있을 때 이걸 처리하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등기라는 것은 대단히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즉 등기에 관련된 근거 규정이 존재해야 되고요. 서류도 엄격하죠. 절차도 엄격합니다. 따라서 이순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관한 절차가 등기예규에 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법원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주택을 이사 오는 날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의문이 드냐면 기존의 임차인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먼저 이사를 하고 나중에 등기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날 병이 이사를 가고 을이 나중에 오후에 이사 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0일 오전 병이 이사 가고 임차권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일단 병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됐죠. 그다음에 그 후에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 병은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을이 2020년 5월 10일 오후 이사를 오고 주택을 인수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요. 그럼 을은 2020년 5월 1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만약에 병의 임차권 등기가 2022년 5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 그 이후에 되었다면 을이 경매대금에서 병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왜? 을은 2022년 5월 11일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니까. 따라서 을이 좀 억울한 상황은 어떤 경우냐? 2020년 5월 10일 을이 이사 오면서 등기부를 확인했어요. 그때까지는 등기가 안 돼 있었어. 병의 임차권 등기가. 그래서 을이 이사를 왔는데 그날 하필이면 을이 확인한 이후에 병의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 그럼 이때는 병이 간발의 차이로 을보다 우선하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을은요, 그냥 이사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방법과 을이 최선순위예요. 지금 이사 올 때 아무도 등기가 안 돼 있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등기 후 이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병의 임차권 등기가 2020년 5월 11일 이후에 되었다면 설령 그 임차권 등기는 을이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을이 그 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럼 등기만 비교해 보면 을이 후순일지라도 경매대금부터 병보다 을이 선순위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이사를 안 간 상태라면 어제 인터뷰한 그 임차인을 억울하다고 호소한 그 을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데 법원에 안 받아줘서 억울하다 이런 게 인터뷰 내용인데 을이 아직 이사를 가지 않았다면 그럼 을은 지금 병보다 우선하는 상황이에요. 경매 대가로부터. 그 다음에 법원은 을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받아줘야 될까요? 받아줘야죠. 왜? 을도 임대차가 끝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근데 그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니까 법원은 이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다만
기존의 등기부에 병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의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등기를 해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선 변제와 관련된 거니까. 저당권이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듯이 하나의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엔 임차권 등기도 당연히 여러 개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순위만 가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법원은 받아주면 돼요. 자, 근데 이 기사가 왜 관심을 끌었냐면 최근에 이슈가 된 전세 사기 문제로 몰아갔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요. 집주인 갑이 전 임차인 병역의 보증을 안 돌려줬죠. 현 임차인 여러 개도 보증만 안 돌려줬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법원이 설령 의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받아서 설령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 그럼 이제 병등기가 있고 을등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가 됐다. 그럼 결국 병이 우선하냐 을이 우선하냐 다툼의 문제만 생길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결국 집주인이 안 돌려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기사에서 지적한 거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준다. 규정이 없다. 그래서 싸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거는 법원이 지금이라도 받아주고 또 별도로 그 등기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그만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글쎄요 전혀 상관없는 전세 사기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결합시켜서 모르고 쓴 건지 알면서도 이렇게 쓴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세 사기 문제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주택 임차인이에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걸 보고 이사를 가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그거만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 지금 이 문제도 전세 사기로 몰아갔는데요. 어쨌든 이 전세 사기가 제일 문제죠. 전세 사기에 관해서도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서 전세 사기가 뭐냐, 왜 이런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임차인은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이 뭐냐, 전세 사기를 지금 당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대응 방법이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가지고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